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재무상태표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재무상태표라는 게 이제 사람들이 보통 BS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자산 그리고 부채, 이 부채를 타인 자본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리고 자본, 자기 자본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시점의 재무 상태가 얼마나 안정적인가 이걸 보여주는 재무제표죠. 그 중에서 어떤 특정 항목들을 뽑아서 각종 비율을 산정하고 그 비율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요걸 찾아내는 겁니다. 첫 번째 제시된 비율은 유동 비율이에요. 우리가 재무상태표의 이 자산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죠. 유동 자산과 비유동 자산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유동 자산이 뭡니까? 1년 이내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유동 자산이라고 얘기하고 그 이외의 자산이 비유동 자산이죠. 다시 유동 자산도 보면 두 가지로 나뉘죠. 크게 보면 하나는 당좌 자산이 있고 하나는 재고 자산이 있습니다. 뭐 비유동 자산 안에는 우리가 보통 투자 자산도 있고 유형 자산도 있고 무형 자산도 있고 기타 또 있죠. 자, 돈을 갚아야 되는 것을 부채라고 얘기하고 이 부채도 다시 두 가지로 나뉘어지죠. 1년 이내 갚아야 되는 부채, 유동 부채, 1년 이후에 갚아도 되는 부채, 비유동 부채. 물론 자본은 그 역사를 보여주는 게 있죠. 납입 자본에 해당하는 자본금, 그리고 잉여금이 있죠. 어쨌든 첫 번째 비율은 지금 우리는 지급 능력, 단기적인 지급 능력을 분석하고 싶어요. 그걸 유동성 분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유동성 분석은 단기 지급 능력을 보고 싶다. 제일 먼저 1년 안에 우리가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유동자산이라고 하니까 이 자산과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부채의 비율, 이걸 유동비율이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1년 안에 현금화가 되는 게 100억쯤 있는데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돈이 120억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120억이고 이게 100억이면 이게 1보다 아래에 있는 거죠. 즉 100% 언더인 거죠. 그러면 단기 지급 능력이 안 좋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이게 이 정도 되면 예를 들어서 유동 자산이 100억이고 유동 부채가 80억이다. 그러면 이게 100%를 넘는 거죠. 그럼 좀 안정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돈보다 현금화되는 돈이 더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유동 비율이 가장 일반적인 비율로 제시되는 겁니다. 자, 거기 교재 같이 보시면 유동성 비율에선 단기 지급 능력이라는 게 핵심 키워드가 되고요. 유동성이라는 게 즉시 현금화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하고 주식 있으면 일반적으로 상장 주식 샀으면 상장 주식이 유동성이 훨씬 더 좋은 거죠. 8, 90대 쉽게 더 파니까 부동산은 유동성이 더 낮은 거죠. 자, 주요 비율 중에 유동 비율 첫 번째 제시되어 있고 이게 100% 이하이면 단기 지급 능력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00%인 경우에도 유동성이 과연 100%인 경우에 충분하냐? 그것도 의심은 되는 거죠. 100억. 그런데 이 중에 재고 자산이 있잖아요. 이게 안 팔리면 돈은 안 되는. 얘는 당장 돈, 얘도 당장 갚아야 되는 거. 하지만 얘는 팔려야 돈이기 때문에 이게 100%라고 해서 안정적이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굉장히 힘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목표 비율을 200% 이상으로 두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자, 당좌 비율이라는 게 제시되어 있죠. 지금 방금 봤듯이 이 유동 비율이라는 게 조금 문제가 있더라 이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게 팔려야 돈인데 특히 재고가 그럼 재고 자산에 대해서 빼고 계산해 보자. 좀 더 보수적으로 좀 더 계산해 보자. 진또배기 유동 비율이 뭐냐?
그게 나온 게 첫 번째가 당좌 비율입니다. 그래서 당좌 비율이라는 건 당좌 자산을 분자로 분모는 유동부채를 두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가 100억쯤 돼요. 그리고 얘가 100억입니다. 유동부채가 200억이다. 그러면 유동 비율은 100%지만 당좌 비율은 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즉 재고 효과를 제거하고 계산하는 거니까. 그래서 당좌 자산만 가지고 보면 100억, 유동부채 200억, 50%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안정적인 비율로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회사는 유동 비율 중에 지금 재고의 비율이 굉장히 크니까 좀 더 보수적으로 본다라면 단기 지급 능력이 좀 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거보다 더 심한 비율이 있어요. 더 보수적인 비율이 뭐냐면 현금 비율이에요. 당좌 자산 안에서도 우리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있고 매출 채권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쭉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야, 현금 이것만 진짜 돈 아니냐? 얘도 회수가 돼야지 돈이니까 회수가 되느냐 뭐 이런 거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현금 비율이라는 건 분자를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두고 유동부채를 분모로 두니까 이게 극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우리는 회수 안 될 거야. 재고도 안 팔려. 이렇게 가정하고 비율을 산정하는 게 현금 비율입니다. 근데 시험장 가면은 현금 비율만 있는 게 아니라 현금 보유 비율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비교해 보면 현금 보유 비율이라고 뒤에 이제 현금 흐름 분석에서 나오는 개념인데 얘는 개념이 총 자산을 분자로 또는 때로는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분자의 현금. 그러니까 용어가 조금 다릅니다. 그때그때 변형된 용어에 좀 익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금 보유 비율이 뭔지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배운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가장 보수적인 비율은 현금 비율. 그 다음이 당좌 비율, 그 다음이 유동 비율이에요. 그래서 유동 비율하고 당좌 비율 잘 기억을 하시고 가끔 문제에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떠한 거래가 있을 때 이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서 물건을 팔았어요. 그러면 유동 비율이 올라가는지. 물건을 팔면 재고가 줄죠. 대신에 현금이나 매출 채권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재고 자산에 마진을 붙인단 말이에요. 얘는 원가로 기록이 돼 있고 물건을 판 금액, 매출을 현금으로 받거나 외상대로 받으면 어쨌든 판매가죠. 그러니까 전체 유동 부채는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비율은 어떻게 돼요?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재고 자산이 팔리면 유동 비율은 상승하게 됩니다. 뭐 그런 것들이 우리 문제에 좀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기억을 하시고요. 자, 순운전 자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순운전 자본을 우리가 working capital 이렇게 얘기하는데 순운전 자본은 요 개념이에요. 유동 자산에서 유동 부채를 뺀 걸 순운전 자본이라고 해요. 즉 유동 자산이 100이고 유동 부채가 80이다. 라고 하면 순운전 자본은 100에서 80을 뺀 20이 되는 거예요. 20. 그렇죠? 순운전 자본은 0보다 큰 경우가 되겠죠. 순운전 자본이 0보다 크다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유동 비율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1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순운전 자본이 0보다 크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순운전 자본이 0보다 크다라고 하면 유동 비율은 1보다 크다. 요 관계 아주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순운전 자본이 0보다 크다라고 하면 유동 비율은 1보다 크다라는 비율이 성립됩니다. 순운전 자본은요.
0보다 작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0보다 작다는 얘기는 유동 비율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순운전 자본이 0보다 작다는 얘기는 유동 자산과 유동 부채가 있으면 유동 부채가 크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유동 비율이 1보다 작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순운전 자본이 0보다 크다, 작다가 곧 유동 비율이 1보다 크다, 작다를 나타내는 또 다른 의미가 된다는 거죠. 자, 순운전 자본 비율은 어떤 겁니까? 이번엔 분모를 총 자산으로 분자를 순운전 자본으로 둔 것을 순운전 자본 비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험 문제 이런 것들 나와요. 자, 이 둘의 비율의 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총자산. 그러면 외상 매입 채무를 상환했다. 그러면 순운전 자본 비율은 어떻게 되느니? 순운전 자본 비율은 어찌 되니?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자, 볼게요. 외상 매입 채무를 상환을 했어요. 그러면 유동부채에 있는 금액이 줄어들겠죠. 채무를 갚았으니까. 근데 그거 뭐로 갚아요? 돈으로 갚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도 줄어들죠. 그러면 순운전 자본은 움직이지 않아요. 변동이 없는 거죠. 그럼 비율도 변동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비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것도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온다라는 걸 잘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순운전 자본. 뒤에 배우게 되는데요. 순운전 자본은 움직이지 않는데 현금만 움직이는 거. 뭐 이런 것도 물어봐요. 내가 매출 채권이 있는데 이걸 회수했어요. 현금 보유 비율은 올라가겠죠. 그렇지만 순운전 자본은 움직이지 않죠. 왜냐하면 당좌 자산 안에 있는 현금과 매출 채권이 있는데 매출 채권은 줄고 현금은 올라가니까 변동은 없다 이거죠. 아무 변동이 없다. 그러면 현금은 올라가지만 순운전 자본 자체는 변동 없다. 뭐 이런 게 정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거래가 있을 때 움직임이 어떨까라는 것을 문제에서 잘 물어봐요. 그러기 위해서 그걸 해답을 얻기 위해선 비율을 외우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주 나오는 비율이야 다들 순운전 자본 비율.